딴땡님, 따땅두대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혀 짧은 소리를 내지 않나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우리 아이에게 발음 교정을 해줘야 될까요?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말이 잘 발달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분들 계시죠? 옆집 아이는 다다다 말이 잘 나오는데 우리 아이는 발음이 부정확해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의 말이 안 나와서 또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 배우는 거를 잘 할 수 없듯 우리 아이들도 말을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거든요.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한 연습을 통해서 발음이 형성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말도 자음별로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지금부터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만 2세에서 6세 사이에 어떤 자음이 발달을 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단계에 지금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만 2세에서 2세 11개월 정도의 아이는 입술로 붙이는 피읍하고 미음 소리, 그리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응 소리가 나와요. 이 발음이 완성되면서 아이가 아파 또는 엄마 이런 단어들을 완벽하게 발음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만 3세에서 3세 11개월까지예요. 요때는 입술로 내는 브, 뿌, 그리고 혀를 천장에 대서 내는 트, 뜨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빠, 타요, 띠띠빵빵 요런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있죠. 요런 단어들에 대한 발음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는 만 4세에서 4세 11개월이에요. 요때는 혀를 입천장에 살짝 대서내는 느, 그 다음에 드,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인 쌍기읒, 끄 소리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요때는 나도 또는 내꺼 요런 말을 많이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요런 단어들을 말을 할 때 아이들의 발음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만 5세부터 5세 11개월인데요. 요때는 목구멍 소리인 그와 크, 그리고 혀를 입천장 뒤쪽으로 대서내는 즈와 쯔가 발달을 해요. 이때는 가자 요런 단어들 또는 키 커 요런 단어 아니면 짜장 요런 단어들이 완벽하게 발음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요때부터 정상 발달 안에서도 발음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늦은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만 6세부터 6세 11개월 사이에는 마지막으로 시읒 발음 발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 갔을 때 사조 할 때 사자를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고 사자도 사자를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는 자음 발달 시기들이었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면 요 시기상의 발달 기준을 참고해서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 아이들이 시옷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시옷 발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터득하기에. 맞발음이라서 딱 대서 내는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궈서 내는 소리도 아니라서 발달이 가장 늦은 소리이긴 한데 요 시옷 발음을 자꾸 혀 짧은 소리 디귿 같은 걸로 바꿔서 발음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걱정을 언제 해야 되냐면은 시옷은 아까 언제 발달을 한다고 그랬죠? 6세 11개월 전에 완성이 된다고 했어요. 아이가 만 7세다. 7세가 훌쩍 넘어가다. 7세 반이다. 근데도 시옷을 자꾸 다른 음으로 바꿔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면은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직 6세 11개월이 안 된 아이다. 아직 유치원생이다.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 정상 발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때 나와야 되는데 발음이 한참 지나도록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발음 훈련이 들어가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어요. 발음이 완성되는 시기여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자음이 있다 하면은 한 6개월까지는 조금 지켜봤다가 그래도 안 나온다 하면은 최대한 빨리 발음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도록 집에서 하든 아니면 언어치료 선생님과 함께 하든 발음 치료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발음 치료라는 거는 최대한 빨리 들어가 줄수록 예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별개의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지적장애라든지 외성마비가 있어가지고 언어 발달 자체가 느리고 발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무발화 아동도 상당히 많아요. 아예 말이 안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음 발달 순서에 따라서 발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것부터 도와주는 거. 그게 1번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이의 생활 속에서 가장 연관이 있는 발음 또는 아이가 사실 발음이 오랫동안 안 나오면은 정상 발달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먼저 나오는 발음이 중간에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발음부터 좀 나오려고 하는 발음부터
좀 도와줘서 그거부터 훈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기역 발음은 잘 해요. 근데 엄마를 못한다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은 발달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입술 소리인 미음이 먼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목구멍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친구는 미음 소리가 발달이 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먼저 발달 시기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발음 중에서 제일 쉬운 거, 미음 발음부터 훈련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엄마와 같은 단어들을 열심히 반복해서 따라 말하게 하고, 미음을 발음을 할 때 입술을 붙여야 된다는 거 손가락으로 지그시 입술을 눌러주면서 이 발음을 보여주면서 미음을 자꾸 훈련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거울을 보여주면서 자기 입술의 모양을 확인을 하면서 미음 발음을 훈련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음 발음을 열심히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만 7세가 됐는데 아직 시옷 발음을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시옷 발음은 만 6세 11개월 안으로 발달을 한다고 했죠. 근데 7세가 됐는데도 시옷 발음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또 하필 자기 이름도 시현이라서 시옷 발음이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옷 발음이 자주 등장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시옷 발음부터 훈련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발음을 먼저 훈련시켜줄지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발달 시기별 발달 나와야 되는 발음 위주로 훈련을 하고요. 초등 고학년 이상일수록 생활 속에서 가장 연관이 많은 발음 또는 아이가 잘 나오려고 하는 발음부터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뭐 자폐 스펙트럼이거나 지적장애거나 아니면 다른 유전 질환이 있거나 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 정상 발달 순서대로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 발달 친구들은 발음이 입술 소리부터 나온 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대는 느드 같은 소리 나오고 목구멍 소리 크 이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이쪽 근육 자체가 아예 같이 발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목구멍 소리부터 발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혓바닥을 차는 소리부터 발달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오는 소리 먼저 중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목구멍 소리부터 열심히 발음 훈련을 하고 나중에 입술 소리 발음 훈련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들의 정상 발달 속에서 완성되는 자음 발음의 순서를 설명드렸고요. 그거를 표로 띄워드릴게요. 이 표를 캡처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발음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될지에 대한 계략적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발달 시기에 나와야 되는 그 발음이 안 나왔을 때 그 발음부터 중재를 해주고요. 우리 아이들이 클수록 이미 나오려고 하는 발음이거나 아이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연관이 깊은 발음인데 안 나오는 발음부터 훈련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발음 치료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알찬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